오늘은 이제 대구와 부산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에 대한 시세 데이터를 먼저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오르다가 다시 지금 조금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미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고요. 조금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씩 좀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근데 실거래가를 조금 더 빠르게 잘 반영을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보니까 이미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제 분위기는 지금 좀 더 하락에 지금 가까운 이런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대구의 어떤 전세 대비한 매매가가 얼마나 저평가될 수 있는 이 데이터를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지난 한 6년 중에 가장 현재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매매가가 대략 한 3.5% 지금 고평가되어 있고 전국에서 지금 대략 12등 정도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상승세가 끝났다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고평가는 아니지만 조금씩 지금 고평가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소득 대비해서 과연 대구의 아파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볼 수 있는 데이터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2009년, 10년, 즉 금융위기가 막 끝났을 때, 끝났을 때, 그때가 대구 아파트 시장이 소득 대비해서 가장 저평가됐을 때고요. 만약에 저때 샀다라면 엄청난 상승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2015년 중순 넘어서가 고점이었습니다. 소득 대비한 아파트의 고점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때 좀 조정을 받아서 살짝 내려왔다가 지금 거의 전고점과 비슷하게 지금 상승을 했고, 그러면서 대구의 소득 대비한 주택 가격은 다시 또 올라가고 있는 모양새고요. 지금은 거의 어깨 이상 정도의 지금 위치에 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소득 대비해서 지금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음에는 물가 대비한 대구의 아파트의 고평가 정도를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구는 거의 0%.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고평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고평가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9년이 가장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서 저때가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너무 좋았을 때고요. 그 다음에 2015년 말, 16년 초가 물가 대비해서 대구의 아파트가 가장 비쌌을 때입니다. 그래서 저때가 사실은 매도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였고, 그러다 조금 조정받았다가 지금 다시 올라는 왔지만 지금은 물가 대비해서 그래도 한 조금 어느 정도는 지금 고평가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대구의 전세가율 데이터를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지금 전세가율은 최근에 2017년 이후로는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엄청나게 많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지만 조금씩 지금 내려오고 있으면서 뭔가 상승의 에너지가 조금씩 지금 약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고 저희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대구의 수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한국감정원 데이터로 보니까 지금 매매가와 전세가가 다시 최근에 하락으로 접어들었었는데 과연 지금 대구의 아파트를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지 팔려고 하는지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매도세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 파란색이 매도세인데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팔려고 내놓은 물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반대로 매수세, 주황색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지금 매매 수급이 꽤나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 수급이 다시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래서 전반적인 매매 수급 상황은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또 밑에 있는 전세 수급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대구의 전세 수급이 굉장히 엄청나게 이제 높은 수준에서 잘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아직은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대구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매 전세가 너무나도 수급이 좋았다가 최근에 조금씩 꺾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 어떤 실거래가의 어떤 하락의 모습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고, 더군다나 어떤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또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대구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향후 대구의 어떤 전세 수급이 좋아질지 나빠질지를 알아볼 수 있는 이 입주 물량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2019년이 굉장히 입주 물량이 작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대구의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보면 강세를 좀 띌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었는데요. 근데 올해, 내년, 내후년 이제 가면 갈수록 입주 물량이 계속 많아집니다. 그래서 입주 폭탄까지는 아니지만 입주 물량이 지금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 지금 또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구는 앞으로 뭔가 강세를 계속 띄기보다는 보합이나 조금 더 안 좋은 모양새로 좀 더 갈 가능성이 지금 많아 보이고요. 대구의 지금 신규 입주 비율이 8.3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 아파트가 8.3개 정도 지금 들어온다. 그래서 작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대구의 입주 물량은 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또 다른 공급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의 이제 미분양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팔리지 못하고 남은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근데 보니까 계속 좀 줄어들고 있고 1,100채 정도로 상당히 좀 양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이제 청약시장이, 대구의 청약시장이 좀 뜨겁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분양이 작고 작년까지는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직은 뜨거울 수 있지만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입주 물량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청약시장에 대한 열기도 아마도 가면 갈수록 조금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대구의 이제 인구수와 세대수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인구는 지난 6년 동안 인구는 6% 넘게 세대수는 6% 넘게 증가를 했고요. 인구는 2.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감소하는 속도보다는 여전히 세대수가 증가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인구 문제로 인한 문제는 아직까지 크게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대구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주택담보대출 위험 인덱스는 2008년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년 금리를 겪으면서 굉장히 내려갔었고요. 그리고 11년, 12년이 굉장히 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만약에 또 대구 아파트를 샀다라면 굉장히 아마 좋았을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대구의 주택담보대출 인덱스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금융위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7위 정도. 그래서 꽤나 지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 인덱스가 전반적인 다른 지역 대비해서 꽤나 지금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대구의 시군구별 아파트 시가총액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과연 대장 지역이 어딘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의 크기는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개수 크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일수록 아파트 시가총액이 큰 거죠. 그래서 대구는 뭐니 해도 수성구죠. 그래서 수성구가 굉장히 크고요. 그 다음이 달서구입니다. 예. 그리고 북구, 동구 이런 순이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14년 한 중순 정도만 해도 대구는 달서구의 시가총액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수성구가 2015년 지나고 나서부터는 시가총액을 역전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달서구와 수성구의 시가총액 차이가 굉장히 크고요. 지금은 대구는 누가 뭐라 해도 수성구가 지금 1등 대장 시가총액 지역인 것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어떤 시가총액에 대한 상승률이 훨씬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대구의 대장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수성구의 이제는 읍면동별로 시가총액 데이터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뭐 확연하게 한 지역이 눈에 띕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수성구에 있는 범호동입니다. 그래서 범호동이 그 누구와도 차별이 엄청나게 큰 시가총액 1위고요. 시계열 어떤 시세 이런 기간 차트로 보니까 범호동과 다른 지역의 어떤 그런 격차가 2014년 중순만 해도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커지듯이 아파트 시장에서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어떻게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해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대구의 아파트를 과연 누가 사는지, 그래서 어떤 매수 주체별 이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니까 대구는 2017년 한 8월, 7월, 8월 정도에 거래량이 한번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때가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시장에 어떤 반전이 일어났던 또 시기고요. 그래서 저때 샀으면 아마도 또 상당한 수익을 좀 올리셨을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지금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이런 거래량은 아무래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고평가되어 있는 시기에 거래량이 좀 터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번에는 서울 사람들이 대구에서 가장 많이 산 지역을 보니까 달서구입니다. 그래서 달서구를 서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거라. 그 다음이 수성구입니다. 그래서 달서구와 수성구,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지역을 서울 사람들이 가장 선호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떤 지방 투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다른 지역 이 Y축을 보니까 달성군 그리고 달서구 이쪽 지역을 굉장히 많이 사고 있고 서울 사람들은 많이 사도 지금 350세 정도 사고 있는데 타 지역에 있는 외부 투자자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거의 3,000채 가까운 굉장히 많은 물량을 이렇게 사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대구를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을 좀 해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대구는 굉장히 이제 안 좋은 쪽에 지금 데이터들이 지금 많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좀 고평가돼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전세가율이나 수급도 조금씩 왼쪽으로 가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지금 입주 물량마저 꽤 지금 좀 많은 수준이어서 그닥 좋은 수준이 아닙니다. 다만 미분양 물량이 굉장히 작고요. 그 다음에 대출임 인덱스가 지금 꽤 좀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면 전반적으로 지금의 어떤 대구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는 있겠으나 어떤 실거주적인 입장에서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뭔가 매수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종합 의견으로는 중립에서 좀 하향으로 그래서 지금은 좀 굉장히 신중하게 좀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대구도 의외네요. 고평가되어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그렇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네.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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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데이터는 요번에 이제 또 새로운 데이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혹시 이제 보통 저희가 부동산 투자를 한다라면 혹시 돈이 얼마가 있어야 이렇게 투자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못해도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저도 네. 사실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저축을 해도 아직은 억까지는 못 해가지고 네. 투자는 못 하고 네. 계속해서 일만 하고 있거든요. 네. 한 억은 1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1억이 있으면 정말로 생각보다 엄청난 아파트를 많이 살 수 있고요. 그럼 그 아래도 된다는 거예요? 네, 정말로 작게는 500만 원도 안 들여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에이. 네, 그렇죠. 안 500만 믿기시죠? 네. 500만 원은 안 믿기실 아닐 것 텐데 같은데요. 네. 이걸 이제 제가 실제 데이터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 화면에 이제 금액대별로 그래서 이제 500만 원 미만, 1000만 원 미만, 2000만 원 미만, 5000만 원 미만, 1억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전세를 끼고 사는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대한 이 현황표고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1억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총 단지가 몇 개냐면요. 13,755단지입니다. 네? 13,755단지 엄청나게 많죠. 그러게요. 네. 500으로요? 아니죠. 1억 1억 미만으로. 그리고 5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이 172곳이 있어요. 지금 당장 사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냐면 네. 지금 이제 60곳, 즉 경북이 500만 원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전북이 38곳으로 또 많습니다. 그래서 저쪽 지역들이 이렇게 이제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이제 매매가와 전세가가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10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무려 거의 800군데 가깝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2천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곳은 2,700여 단지가 있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5천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는 단지가 거의 뭐 한 6천 세대 이상이 됩니다. 아니 근데요 대표님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싼 게 비지떡. 비지떡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너무 싸면은 네. 저희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괜히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요. 2013년 말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서울에도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단지가 꽤 많았어요. 서울이 그렇게 비싼데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싼데 2013년 말만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그닥 좋지 않았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 데이터로 돌려서 보면 서울에도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가 꽤 많았었습니다. 그러면 네.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을 잘 찾아서 그렇죠. 저렴하게 또 그렇죠. 공략을 한다면 맞습니다. 나중에 또 시장이 좋아지면은 네. 그게 고평가되면서 그렇죠. 또 행복한 수익으로 그렇죠. 돌아오겠네요. 싼 게 비지떡이지만 그 싼 비지떡 중에서도 데이터로 잘만 고르면 보석이 또 숨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게 또 AI 부동산 빅데이터로 네. 또 분석이 된다 이 네, 말씀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신기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지역도 궁금합니다. 대구는 사실은 기대보다 좀 못해가지고 네. 약간 실망스러웠거든요. 네. 부산은 또 어떨까요? 아, 네. 네. 이번에 이제 부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부산에 이제 최근에 KB 부동산 데이터 기준으로 시세 데이터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이제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급격하게 올랐다가 이제 그 이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좀 미약해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 전세인데 전세가 강세가 들어와야 어떤 실수요가 받쳐주는 시장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세가 굉장히 미약한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한 지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 KB 부동산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실거래가 데이터를 더 잘 반영을 하는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볼 텐데요.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보니까 최근에 부산은 매매가와 전세가가 전부 다 하락 반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하락세가 시작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판단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산의 어떤 저평가에 대한 정도를 다양한 데이터로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이제 전세 대비해서 얼마나 저평가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부산이 3.3%, 그래서 우리가 대구가 좀 전에 본 대구가 3.5%였는데 부산과 대구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전세 대비해서 고평가되어 있는 이런 시장이고요. 그래서 조금 지금 전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소득 대비해서 부산의 아파트 가격이 어떤지 데이터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소득 대비해서도 여전히 지금 상당히 높은 국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았을 때가 2011년, 12년, 그 다음이 2017년 정도였었는데요.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008년, 9년 대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소득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어떤 10년 만에 한번 절호의 찬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구간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물가 대비해서 저평가 인덱스를 볼 텐데요. 물가 대비해서 보니까 17년 전과 상당히 고평가 구간이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지난 한 15년 정도의 평균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물가 대비해서 엄청난 고평가도 아니고 저평가도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에 좀 뭔가 좀 어정쩡한 이런 시기였던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부산의 이제 전세가율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부산의 전세가율도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05년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올라오다가 2016년을 이후로 지금 계속 지금씩 떨어지고 있고 고점이 가면 갈수록 지금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볼 때는 지금 뭔가 어떤 거주자라 할지라도 조금은 매수를 하기에는 조금 보수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요번에는 이제 부산의 어떤 매매 수급과 전세 수급을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산은 이제 매매가 이제 매도자가 이제 갈수록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에는 좀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수세 같은 경우도 조정 지역이 해제가 되면서 싹 한번 올라왔다가 그 이후로는 다시 매수세가 거의 지금 바닥을 좀 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뭔가 지금 매수세가 별로 없다 이런 시장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실제 수요인 전세 수급을 보니까 전세 수급은 여전히 100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안정된 수준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부산의 어떤 입주 세대 수 추이를 좀 볼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산도 한 7년부터 17년, 18년 올해까지도 상당히 입주 물량이 꽤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물량이 꽤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은 좀 강한 상승세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약한 어떤 미약한 이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내년에는
입주 물량이 꽤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내년까지는 뭐 어떤 이런 하락이 있더라도 큰 하락은 없을 것 같고요. 어쩌면 오히려 뭐 보합이나 약한 어떤 이런 상승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023년서부터는 입주 물량이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또 꽤 또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빨간 영역서부터는 더 입주 물량이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다음 데이터는 이제 또 다른 공급 물량을 알 수 있는 부산의 미분양 데이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부산의 미분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고요. 그래서 입주 물량도 점차적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고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부산의 인구와 세대수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인구는 계속 지금 감소를 해서 대략 한 3% 정도 지금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세대수가 6% 이상 지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인구수 감소보다는 세대수가 훨씬 더 지금 많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나 세대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은 양호한 모습으로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자, 다음 데이터로는 이제 부산에 얼마만큼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받았는지를 데이터를 좀 확인을 좀 해볼 텐데요. 자, 이걸 보니까 지금 2008년에 어떤 금융위기 전보다 지금 보시면 거의 역사상 가장 고점이에요. 그래서 가장 고점은 2018년 말 2019년 초가 역사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율이 예금 대비해서 가장 많았을 때인데 지금 이제 조금씩은 이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다. 왜냐하면 부산은 아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로 거의 뭐 10년 가까이를 계속해서 올라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택시장에 대한 믿음, 그래서 집을 사면 부산에서 아파트 사면 무조건 오른다라는 믿음이 굉장히 오랜 기간 있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어떤 비율이 이렇게 위험인덱스가 엄격하게 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거죠. 근데 요즘 이제 좀 그런 상승 에너지가 많이 좀 약해지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런 에너지들이 조금씩 지금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부산의 어떤 시군구별 시가총액 데이터를 통해서 부산의 대장 지역은 어딘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의 크기는 그 지역에 있는 전체 아파트 개수 크기고요. 색이 빨간색일수록 시가총액이 큰, 즉 대장 지역입니다. 자, 보시면 눈에 딱 띄죠. 부산의 대장 지역은 바로 어디냐면 해운대구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어떤 부산의 시군구별로 어떤 시가총액의 추이 데이터를 보니까 해운대구와 다른 구가 그렇게 2014년 초중반만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면 갈수록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다른 데도 조금씩 왔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해운대구는 지금 뭐 엄청나게 큰 폭의 이런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지역의 시가총액 데이터를 많이 봐왔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무래도 대장 지역의 시가총액 증가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실 때는 아무래도 좀 더 시가총액이 큰 이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해운대구가 대장을 알았으니까 이 해운대구에서도 그럼 어디가 대장인지 좀 보도록 하겠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좌동과 우동이 눈에 굉장히 뜹니다. 그래서 저 지역들이 대장이고요. 원래는 어디가 대장이면 좌동이 원래는 대장이었대요. 그래서 좌동의 시가총액이 우동보다 원래 컸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시는 것처럼 2019년 중순 이후서부터는 우동의 시가총액이 급격하게 지금 증가를 하면서 우동의 지금 시가총액이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는 해운대가 1등이고 해운대구에서도 지금 우동이 압도적인 지금 1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데이터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의 어떤 아파트를 누가 사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부산에 이제 서울 분들이 남구를 가장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해운대구를 가장 많이 삽니다. 그리고 외부 투자자들은 가장 위에 있는 데가 또 어디죠? 거기가 바로 해운대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외부 투자자들도 해운대구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 이렇게 좀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지금 대구가 거래량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돼 있을 때 거래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세 상승의 출발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신호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저희가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니까 부산은 어느 정도 지금 좀 고평가 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고평가된 이런 시기에 거래량이 또 터졌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손바뀜이 되면서 선수들은 좀 빠져나오고 일반인들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아마도 사는 게 아닌가 이렇게 데이터로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산의 종합적인 어떤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부산도 대구와 마찬가지로 지금 비슷하게 여러 가지 저평가 인덱스들이 조금씩 지금 고평가되어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미분양과 이런 입주 물량 데이터들도 조금씩 지금 좀 안 좋은 쪽으로 방향은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평가된 거 이외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지만 방향성 자체가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좀 가고 있어서 종합 의견은 마찬가지로 조금 중립에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상승은 좀 더 상승의 에너지가 이어질 수는 있겠으나 내년이 지나고 내년 여름 이후나 내후년서부터는 조금 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국면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대구와 부산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저는요, 그러니까 네. 지금 아직 강원도는 안 나왔잖아요. 예, 강원도 아직 안 나왔죠. 근데 그 안에서 지금 전체 지도가 또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 서울은 또 이제 마음의 심적 거리가 있지만 네. 지금 당장은 네. 조금은 어렵다라고 지금은 좀, 말씀해 주셨고. 좀 고평가되어 있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로 봤을 때는요. 네. 지금 경남, 경북도 좋지만 네. 또 충남, 충북이 그렇죠. 또 충남, 마음이 충북이 또 또 좋죠. 가네요. 괜찮을까요? 거기는 또 인구랑 세대수도 또 늘어나고 그러니까요. 있으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또 수도권에서 발전하고 또 가깝고. 있으니까 네. 교통도 좋고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충남, 충북 한번 눈여겨볼게요.